안녕 얘들아, 원장쌤이야. 자, 오늘은 이제 지금 고3들 이번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약수령 논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는 약수령 논술 공부법, 약수령 논술 학교들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자, 보자. 자, 일단 약수령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몇 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선생님이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줄게. 일단 4, 5등급, 3등급까지가 23%까지거든. 4등급이 23에서 40%, 그 다음에 40에서 60%가 5등급이죠. 그래서 전체 60% 학생 중에 한 40%가 응시하는 전형이야. 상위 60% 중에서 40% 학생들이 응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률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경쟁률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한번 보자. 자, 마음가짐 첫 번째, 합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자, 이게 이제 가천대학교 작년 입결이에요. 논술과 관련된. 근데 다른 것보다 경쟁률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지, 그지?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더 늘어났죠, 그죠? 점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트렌드고, 그리고 이 전형이 그만큼 또 괜찮다는 거야, 우리 학생들이 준비를 하기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경쟁률을 보면은 약간 좀 뭐랄까 두려움이 좀 앞서잖아.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경쟁률 이전에 이쪽이 더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보기에는. 이 최종 등록자의 70% 컷을 보면, 그지? 이게 붙은 학생들이잖아. 붙은 학생들의 100명 중에 70등 성적이거든. 어때? 등급이 4점대 중반 정도? 가천대인데?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4, 5등급선 학생들이 붙었단 얘기고 4점대 중반 학생들도 붙었단 얘기잖아. 너희도 붙을 수 있단 얘기잖아. 그죠? 또 하나 두려워하는 게 어떤 강남이나 분당권 이런 상위 뭐랄까 교육 특구 지역에서도 많이 응시할 거냐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냥 우리 같은 일반고들이 많이 응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강남이나 분당권은 재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통 재수에서 좀 더 뭐 정시라든가 이렇게 노리게 될 거고, 가천대를 위시한 어떤 약수령 논술을 이제 보는 그런 학군들은 대부분은 우리랑 비슷한 학군들이고 비슷한 정도의 실력자들이다. 그래서 나도 붙을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 다만 그냥 붙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대가만 치를 수 있다면 붙을 수 있다. 자, 여기는 수원대학교예요. 수원대학교. 그래서 약수용 논술은 가천대랑 수원대를 기준으로 15개의 학교가 편성이 되어 있고, 이 수원대학교도 또 입결을 보면은 경쟁률은 가천대보다 좀 더 낮은 편이야. 이게 이제 경쟁률이거든. 근데 역시 입결을 보면 어때요? 최종 등록자의 70% 컷이 4점대 중후반에 형성되어 있잖아. 충분히 붙을 수 있다, 그지?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가이드를 해주지만, 종합전형보다 이런 점수로 가는 전형은 일단 내 실력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해요. 실력을 올리면 되겠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음 거를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학교별로 분석을 해놨는데, 자, 제가 일정 정리를 해놨어요. 9월 28일 날 서경대가 제일 최초 시행이고, 그리고 나선 11월이야. 그래서 10월 31일, 11월 1일이 성명대, 그죠? 그리고 수능 시험이 11월 13일 날 있고, 그리고 수원대가 보고, 삼육대, 을지대, 한국기술교육대, 뭐 강남대, 한국외대 글로벌, 고려대 세종, 가천대, 국민대,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돼. 근데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 얻어야 될 데이터가, 요 수능 시험 다음에 보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시원서를 접수할 때 내가 정시랑 같이 보는 전형이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정시를 잘 보면 약수령 논술을 보러 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학생부 교과를 준비하거나 종합을 준비하는데 내가 종합전형에서 근데 합격자 발표가 언제 나느냐 이것도 되게 궁금해하던데,
합격자 발표는 12월 12일 이전에 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가 먼저 나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수능 이후에 나게 돼요. 교과 전형 같은 건 수능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 준비가 됐더라도 발표 전에 이제 이 약수령 논술들을 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뭐 정시나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상황들이면 수능 시험 다음에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3.5등급, 3.3등급 이런 경우에서는 3점대 초반 등급도 가천대, 국민대 정도는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종합전형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들이 있고 제가 학교들을 다 분석을 해놨어요. 15개 학교인데 이 학교들의 기출 문제나 그다음 문제 수준 어떤 식으로 나온다 이런 것들은 차차 주도록 할게. 일단은 자 모집 인원들을 한번 봐볼게요. 15개 학교라 그랬지? 가천대, 강남대, 고려대, 세종, 국민대, 삼육대, 삼명대, 서경대, 수원대, 신한대, 을지대,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한신대, 홍익대, 세종 캠퍼스까지인데 인원들을 쭉 보니까 그래도 좀 이제 한국공학대라든가 수원대, 그다음에 가천대. 가천대는 단일 전형으로는 약수령 논술로 제일 많이 선발을 하지. 정시나 학생부 종합보다 이걸로 더 많이 선발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내신 반영은 없는 곳도 있고 20% 반영되는 곳도 있어. 하지만 한 문제 차이야. 그러니까 한 문제 차이도 4등급과 5등급이 한 문제 차이가 아니고요. 4등급과 6등급 정도 돼야 두 개 등급 정도 차이가 나야 그래야 한 문제 차이예요. 그래서 내신 등급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럼 국어랑 수학만 보는 건 다들 알 거고 수학은 수 1, 2만 보게 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가천대 레벨에서는 이 수능 특강 레벨 2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 가천대가. 그 다음에 수원대 수준에서는 레벨 1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원대 수준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 특강의 레벨 1 정도를 좀 잘 풀면 되는 거고 가천대는 레벨 2까지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국어랑 수학을 보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얘기해 주겠지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100% 연계가 돼요. 할만해 생각보다. 근데 이제 홍익대 세종이나 고려대 세종 이런 약간 수학만 보는 곳들이 있어. 고려대 세종, 그다음 국민대도 그렇고요. 자 여기는 보면은 미적이 좀 들어가는 게 특이사항이지. 그죠? 정시와 함께 국민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해볼만 하죠. 그리고 정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수능 시험이 한 3등급에 가깝다. 예를 들어 한 70점대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가천대 해볼만 해요. 그리고 60점대가 나온다? 그럼 수원대가 해볼만 해. 그게 그렇게까지 되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문제 수준이. 그죠?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 한국공학대. 한국공학대도 한국기술교육대도 수학만 보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수학만 보고 홍익대 세종도 수학만 봐.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도 수학만 보는데 미적들이 들어가지. 그래서 표를 보면서 내가 이런 데가 나한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지금일 필요도 없어. 9월까지 준비를 좀 해보고 9월에 원서 접수할 때 그때 생각해봐도 괜찮아요. 내가 얼마나 자신 있는지. 그치? 근데 고3들한테 조금 안타까운 것들은 뭐냐면 지금이 수시원서 접수 기간인 것처럼 움직이는 거야. 학교에서 그렇게 움직여서 그런 것 같아요. 9월이 수시원서 접수 기간이야 얘들아. 9월까지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능 최저 등급. 가천대는 한 개가 이제 4 이내고, 그다음 고려대 세종하고 국민대는 이제 2개를 6 이내로 받아야 되니까 꽤나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쭉 적혀 있지, 그치?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 그러니까 역시 9월 모평 결과에 따라서 원서를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게 되겠지. 그래서 학교는 15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4등급이나 5등급 혹은 3등급 중후반, 그 다음 3초. 3초는 이제 국민대나 가천대 정도를 노려볼 수 있을 거고 3중반도 가천대 국민대를 비롯한 이 가천대 위주의 이 약수령 논술을 한번 준비해 볼 만해요. 4, 5등급 선에서도 수원대 위주의 어떤 준비를 해보다가 좀 더 실력이 좀 갖추어지면 가천대 기준의 약수령 논술까지 준비할 수가 있겠지. 그걸 언제 결정하느냐? 9월에 결정한다는 거야.
그럼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내신이 끝나고 나서 생기부 마무리 지으면 바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경쟁률은 크게 의미가 없어. 높을 수밖에 없고 실력이 갖추어지는 사람이 붙는 거야. 학원에서도 꽤나 오래전부터 시험을 봤잖아요. 그냥 준비를 해왔거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합격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냥 그 반에서 제일 열심히 했다는 친구들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 5등급 친구들은 어쨌든 요게 이제 내신으로는 가기가 어려운 대학을 갈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 자, 내신은 큰 의미가 없고요. 수능 특강을 연계한다. 그죠? 가천대랑 수원대를 기준으로 준비하고 원서를 9월에 쓰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양론 학습법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수능 특강 국어예요, 국어. 국어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100% 연계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분석을 해봤어. 대략적인 분석이니까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문학이 수능 특강에 135개의 문학 작품이 있어요. 너무 많지. 근데 사실은 파트를 좀 나누게 되면 여기에 시들이 많아서 그래. 고전시, 현대시는 이 짧잖아, 글들이. 그래서 시가 여기서 60개예요. 소설, 극, 수필 뭐 이런 것들,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런 게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겠지. 그다음 수능 완성에 36개가 있고 합쳐서 170개 정도가 있다. 비문학 작품도 한 105개 정도. 그죠? 이거를 여기 나오는 지문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학교 내신 시험 볼 때처럼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세 바퀴 전략을 세워봤는데 세 바퀴 전략은 이 약수령 논술 시험일까지 3번 보자는 거야. 최소 3번. 그러려면 문학 작품을 하루에 5개씩 해주면 돼. 그럼 대략 한 30일 정도면 150개 정도 보는 거고 뭐 시 같은 거 나왔을 땐 조금 더 하고요. 비문학 작품 3개씩 보면 역시 30일 정도 보면 105개 가까이 되겠지. 90개니까 지금부터 한 100일 넘게 남았거든요. 수능보다 더 뒤쪽에 있으니까 충분히 3바퀴를 볼 수가 있다. 그치? 몇 개씩 하면 매일 문학 작품 5개와 비문학 작품 3개를 정리하면 돼. 학원에서도 가천대 약수령 논술반이 개강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너네도 알다시피 학원 수업은 주에 몇 번 이렇게 정해지게 되잖아. 그 시간에 모든 걸 하기가 어려워. 작품 분석은 자기가 하는 게 좋아. 언제부터? 이번 시험 끝나자마자 시작. 왜냐면 지금 요이 땅이야. 시험 끝나자마자 준비 시작인 거야. 그걸 많이 한 사람이 붙는 거라 그랬어. 그죠? 선생님 얘기가 감명이 있었고 울림이 있었고 그다음에 나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 그러면 경쟁자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경쟁자는 항상 기억할 게 나의 경쟁자는 4, 5등급 선의 경쟁자라는 거야. 학교 내신처럼 1, 2, 3등급에 잘하는 애들이 껴있지 않다는 거야. 해볼만 하다. 자, 수원대학교 문제예요. 문항정보. 그치? 나왔던 거야. 그래서 GL의 예술론 그래가지고 뭔가 복잡한 글이 써져 있죠. 예술과 관련된. 근데 그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출제 근거죠. 출제 근거. 자료의 출처. 출제 근거 보면은 이거 다 학교들마다 대부분 기출문제 지금 보여주잖아.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다 수능 특강이야. 그러니까 이미 내가 공부한 부분이라는 거야. 이미 내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답을 쓰면 되는 정도? 그죠? 문제는 이거잖아요. GL의 예술론을 정리한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죠? 논술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단답형이야. 특정 사조 해당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양식의 의미, 그다음 특징은 뭐를 기준으로 함. 그래서 뭐 알고 있겠지 이미 내용을 아니까. 그러면 써주면은 간단하게 붙을 수가 있게 돼요. 가천대 거야. 가천대는 작년 자료는 이제 퍼오는 걸 좀 금지해놔서 제가 이제 그 전년도 건데요. 역시 이런 작품들이 나와 있고 이 작품에 대해서 가나에 들어갈 말들을 쓰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인문 계열은 9문제,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은 6문제가 되겠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 뭔가 이것도 이제 디지털 매체가 등장한 이후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비문학 글이거든. 독서글. 그렇죠? 또 뭘 쓰라고 나와 있지. 이 둘 다 출처가 전부 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보고 들어간 그런 지문들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내리면 약수령 논술은 지문의 주요 내용을 익힌다.
결국에는 국어가 그렇지 않지만 국어는 원래 논리력 싸움인데 얘는 약간 암기력 싸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즉 근성과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죠? 작품 분석된 거는 네이버에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지. 유튜브에도 분석한 거 다 필기하고 내용들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부 몇 개? 하루에 5개, 비문학 3개. 알겠죠? 이렇게 되면 내가 4, 5등급이지만 가천대도 노려볼 수 있게 되고, 뭐 한국공학대, 기술교육대, 그 다음에 뭐 일지대, 국민대 이런 데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자, 요번에는 수학이에요. 수학. 자, 수학을 좀 분석해 보면은, 자, 수원대는 레벨 1 수준이면 된다 그랬잖아. 수원이 6과 정도밖에 안 되고 수투가 7과 정도밖에 안 돼요. 수능 특강이. 그래서 대략 한 100문제 정도 되거든. 근데 문제는 잘 알겠지만 100문제가 100문제로 끝나면 안 되고 100개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 개의 유형이 이제 한 개의 문제가 변형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100개의 유형을 공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게. 수원대 수준에서. 됐죠? 그럼 100개의 유형을 공략하는데 아까 세 바퀴 전략 얘기했잖아. 세 바퀴 돌려면은 하루에 3개 정도의 문제만 공략을 해줘도, 근데 솔직히 100개 유형을, 레벨 1이잖아. 레벨 1에 100개 유형을 지금 다 모르지 않잖아. 한 절반 정도는 알 거야. 익숙하든가. 그러면 실제로는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유형이. 이 50개 유형만 내 걸로 만들 수 있으면 남아있는 100일 동안에, 우린 100일 싸움이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루에 3개 정도의 유형만 제대로 습득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레벨 1. 자, 레벨 2를 분석하면 레벨 2가 좀 더 많은데 숫자가 120문항이에요. 그럼 하루에 한 4개 정도씩 봐줄 수 있으면 여기는 좀 더 어렵겠지. 레벨 2니까. 그치? 그러면은 역시 가천대 정도 수준이 합격이 가능하다. 해볼만 하지. 둘 다 할 수도 있겠죠? 그치?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니까. 근데 매번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그냥 가버리는 거야. 100일이라는 시간 되게 소중한 시간인데 이제 수원 수투의 개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고, 그럼 다시 보는 게 나쁘진 않은데 다시 보면서 동시에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되는데 보고 까먹고 이걸 또 하고 있는 거야. 학교 내신 공부할 때처럼. 그래서 학원에서 커리큘럼이 이제 리바이벌 수학이라 해서 수 1, 2의 개념을 다시 한번 훑을 거야. 그거랑 더불어 동시에 니네가 공부해야 될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 주도 계획은 항상 필요하다. 학원 숙제는 학원 숙제인 거고. 알겠죠? 그 두 개가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역시 또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수원대 문제야. 그죠? AC 대 CB가 3대 1이 되는 점을 찾으래. 뭐 내분점 문제인데요. 어쨌든 요게 이제 출제, 아까도 말했듯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료 출처. 자, 어디에요? 그죠? EBS 수능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수원대도 10문제밖에 안 되고 가천대는 9문제거든. 이과에서. 문과에선 6문제, 5문제고 문제수가 많지가 않잖아. 아까 수원 수투 큰 괄호만 묶어도 11개 과가 있었거든요. 과당 한 문제씩만 내도 11문제야. 아, 13개 과가 있었죠. 13개 과. 한 문제씩만 내도 13문제야. 그러니까 13문제 다 안 낸다는 얘기야. 그죠? 진짜 중요한 게 나온다. 섞여 있는 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기출 응용 문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연습하면 되는데 기본적인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야. 하루에 3문제, 4문제씩 해서 유형을 정리해야 된다. 뭐 가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가천대 문제야. 가천대 문제. 가천대 문제도 출제 근거 보니까 EBS, 그죠? 교육방송 편집부 수능 특강에 나온 거 17쪽에 나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거 2022년도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거 옛날 문제라 그런 거야? 그 당해년도에서 나와요. 당해년도 수능 특강에서. 옛날 것까지 뭐 다시 봐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자, 해볼만 하죠. 자, 그래서 약수용 논술의 수학 학습은 레벨별 문제를 레벨 1, 2 개념과 더불어서 확실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수능 특강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게 수능 특강이 수능에 관련된 거잖아. 수능에서는 내신 시험처럼 막 이것저것 다 나오지가 않아. 진짜 중요한 것만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센으로 보면은 한 과가 20개 유형 정도 있는데 수능 특강을 보게 되면은 4개 정도밖에 없어. 중요한 게. 압축해 놓은 거죠. 진짜 중요한 것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레벨 문제를 익히게 되면 진짜 중요한 내용만 익히는 거야. 그래서 유형집과 수능 기출문제집을 통해 비슷한 문항을 3문제 이상 연습한다. 그래서 레벨 1이든 레벨 2든 거기에 한 문제가 있으면 그거랑 내가 좀 잘 못하는 것들은 비슷한 문항을 찾아서 3개 정도는 연습하라는 거야. 이런 거 누가 찾아줘? 안 찾아줘. 자기가 찾아야지. 그죠? 그래서 짱중요나 아니면은 뭐 센, 라이트 센 같은 거 펴놓고 아 이거랑 비슷한 문제 찾아서 연습을 해야지.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그래서 내 걸로 확실히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까먹으면 안 되니까 별도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5회 독한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저 이렇게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나한테 와봐. 어떡하지? 어쨌든 붙을 거예요. 확실히 붙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좀 보게 되면 이 100일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5개월 싸움. 그래서 7, 8월에는 보통 이제 개념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구모가 있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거기에서 배우는 건 배우는 거대로 숙제를 하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개념 공부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지문 공부,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수학도 수능 특강 공부 같은 걸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다음 9월 10월로 가게 되면 이제 거의 실전 느낌이니까 다시 한 바퀴 더 반복. 아까 3회 독하자 그랬잖아. 이것도 또 반복. 그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 연습이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10월에는 서술 연습이 들어가야 돼. 그죠? 일단 알면 쓸 수 있고 쓰는 연습을 해보자는 얘기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5회독, 오답 5회독 및 이렇게 반복해서 돌면서 역시 서술 연습하고 11월에 모의 테스트하고 시험을 보게 되면은 입시가 종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약수령 논술에 완전히 올인한다?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지금 내가 컨설팅 하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과 더불어 이제 내가 4, 5등급인데 좀 더 좋은 대학을 노려볼 수 있는 게 약수령 논술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사실 7월 이후에는 거의 양론 공부만 하면 돼. 면접 준비랑. 그런데 약간 이제 좀 더 높은 등급이나 이런 쪽에서는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수능 준비도 해야 되죠. 더불어서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공부한다면 반드시 붙을 수 있다. 그래서 30, 30, 30일 얘기했잖아. 1회, 2회, 3회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좀 계획을 하고 무엇보다 이 공평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강연 안 했잖아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이 되게 공평해야 돼요. 세상이 평등, 무조건 평등 이런 건 아니지만 기회의 평등, 공평할 필요는 있어. 그리고 나는 공평하다고 생각해 입시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 정말 재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말 열심히 한 친구가 합격을 하고요. 좀 덜 열심히 한 친구가 떨어지더라고. 말을 바꿔서 하면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어떤 대가를 치렀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약수령 논술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 다 합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죠? 여기 적혀 있는 말이 You don't become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정말로 믿고 이 believe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막 신을 믿고 이런 느낌보다도 어떤 신념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믿는 그런 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합격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근성을 가지고 움직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게 약수령 논술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더 커졌고 경쟁률 늘어난 거 보면 알죠. 그리고 더 많은 학교들이 약수령 논술을 실행하고 있고 여러분은 약수령 논술로 들어가기가 좋아진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이 팩트를 가지고 여러 다르게 분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우리 하이탑 학생들의 어쨌든 합격을 제가 기원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더 알고 싶은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오고요. 이제 학교별로 아까 예고했던 대로 학교별로 하나씩 분석해서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었어 얘들아 이렇게 알려주도록 할게. 너희는 선생님이 가이드해 준 대로 자기만의 시간을 더 남기세요.
그래서 학원 공부와 개별 공부 시간에 해야 될 거는 국어 지문, 수학, 그 다음에 수학 그 레벨 1, 2, 그 다음에 오해독 이런 거지. 그래서 개별 공부가 하루에 뭐 국어 1시간, 2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수학 한 2, 3시간, 학원 공부가 수업 듣는 것까지 해서 한 3, 4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10시간 가까이 공부 시간으로 가득 찬다면 그러면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개별 공부 시간을 편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할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자, 파이팅!